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상담학교가 열립니다. 한국상담학회 소속 교수님들과 강지원, 김영란 위원장 부부, 그리고 전 개그맨이시죠? 김정식 씨, 가수 서순환 씨, 석봉토스트, 김석봉 대표 등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학교 곧 마감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이정희, YB, 김장훈, 장필순과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크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에 티켓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샵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순서 시작하죠.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너 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구 보고 살까? 응? 모르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일주일 중에 몸도 마음도 가장 가벼울 수 있는 금요일인데요. 추석을 좀 앞둔 주라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부터는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주변으로 많이 혼잡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태대로에서 명동역 쪽으로는 큰 정체 아니고 차량만 꾸준합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동 쪽으로 정체가 계속되는데 기름과 정릉 사이에 있던 고장차 때문에 정체가 더 가중되고요. 분당수서로는 용인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잠실 탄천, 야탑에서 방화교 구간으로 서행합니다. 이번 주말에 장거리 운행 계획이시라면 차량 점검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민은행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이 국민은행, 이게 국민의 은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우리나라의 대표적 은행 중에 하나인데. 계좌 없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고를 쳐도 좀 많이 쳤네요. 제재 결과가 발표됐죠. 네, 국민은행 위상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 고객들 채권 빼돌리고 일본 해외 지점에서 불법 대출하고 직원들 리베이트 챙기고 또 주 전산기 시스템을 뭐 교체하는 거 놓고선 은행 내에서 뭐 실세들끼리 정치 싸움 벌이고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처럼 올 상반기 대규모 금융사고 일으켰던 국민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 결과 나왔습니다. 일단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그다음에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가지고요. 기관경고,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기관경고 내리고 관련자 6명을 면직 조치하는데 모두 68명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앞서서 이 국민은행들이 사고 친 거 좀 얘기 잠깐 드려보면은요. 직원들, 이 주택기금부 직원들이 뭐 서로 짜고 고객들의 국민주택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인하는 과정에서 88억 원 빼돌렸고요. 그 국민은행 동경지점장, 이쪽 동경지점 쪽에서는 무려 5,3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후 이제 금품 챙기고 또 타인명의 분할 대출하고 담보 대비 과다 대출하고 사명 송금하고 환치기하고 이걸 이제 표현을 금융사고라고 했는데요. 이 관계자, 이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이게 무슨 사고냐, 이거 금융범죄 저지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만큼 요즘 국민은행 왜 이러나 이런 의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서 네.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이건우 국민은행장 모두한테 내린 경징계를 놓고도 또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잘 뭐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이게 꽤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주전산 교체 시스템을 바꾸는 하는 관련해 이 사안을 놓고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 또 이건우 국민은행장 두 실세거든요. 이 KB금융이
붙었어요. 이 내용을 펼친 건데요. 네. 이 노조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제 노조의 표현입니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2명이 와서 전형적인 권력 다툼을 벌였다. 뭐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놓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주의적 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는데 이게 아주 경징계 중에서도 경징계입니다. 경징을 내리는 순간부터 막 여러 건에서 비난이 커졌는데요. 결과적으로 금감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 금융위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도 이걸 놓고선 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어설픈 처신하고 있는 최수현 금융위원장 뭐 좌시하지 않겠다. 김기식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 경징계로 계속 이어간다면 최종 결정 나면은 국정감사에서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도 이번 이 2명 인사에 대해서 경징계 내린 거 두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번 결과 지켜보자. 이래서 다시 한번 이 번복할 수도 중징계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노조도 그 파업 결정하면서 이 KB 인사 2명에 대해서 너무 경징계 내린 거 아니냐. 낙하산 인사. 임제 이슈 삼았었거든요. 김영록 금융지주 회장, 또 이건호 국민은행장 관련해서 어떤 제재가 최종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초반부터 재벌그룹 오너들 좀 혹독한 처벌을 받았는데. 대법원 실형이었죠. 그렇죠. 네. 지금 그 실형 살고 있는 분들도 꽤 있고. 그렇죠. 네. 분위기가 좀 풀립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정경련이나 이쪽 재계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글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요. 셀러리맨의 신화였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1심 공판이 드디어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집행유예 쪽을 좀 예상한 분도 계셨는데 이 1,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원 발행한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1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항소를 하기로 했고 법원도 지금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피해자 변제 노력하고 있다 해서 이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장외에서 이제 항소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할 텐데 내심 이렇게 2심까지 가면은 형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IG 그룹 같은 경우에 부본상 LIG 넥슨 부회장이 2심에서 항소심에서 8년에서 4년으로 감형도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앞선 이제 분위기 박근혜 정부와 재벌가의 분위기인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달 4일에 아주 큰 공판 하나 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입니다. 이제 1심에서는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었죠. 근데 과연 다음 달 4일에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법원이 내릴 것인가.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정부와 그동안에 있었던 재벌가와의 어떤 하나의 불편한 관계, 이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 정도 나오면 분위기가 좀 풀린다. 그렇죠. 그럼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범삼성가에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시죠. 홍나희 씨, 또 홍나희 리움 미술관장, 또 이재호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기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 탄원서 명단에 다 올랐습니다. 범삼성 일가가 다 올린 거죠. 이재현 회장이 지금 건강 상태 안 좋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로는 수감 생활을 견뎌낼 수 없다. 뭐 생명과도 관계가 있다. 이런 이제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걸 놓고서 이제 또 하나 그동안 이제 CJ그룹하고 삼성그룹하고 티격태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명희 전 이 제일그룹 회장이 이제 상속 문제 놓고 했었는데 아마 이번 탄원서 사태로 다시 삼성그룹과 CJ그룹도 예전의 관계 화해 무드 조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택시 숫자가 너무 많다. 이거는 사실, 택시를 하시는 분들, 우리 기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택시를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죠. 이거 얼마나 줄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택시를 타면 항상 기사님들한테 여쭤봅니다. 우리 기사님 택시 문제, 뭐가 문제예요? 하면은 거의 10분 기사님들 중에 10분이 다 너무 많다. 정부가 개인 택시 너무 많이 허가하고 너무 숫자를 많이 그냥 팍팍 풀어줬다. 이 말씀 꼭 하시거든요. 근데 역시나 였습니다. 이 서울 시내 적정 택시 규모를 좀 환산해 봤더니 6만 대 정도였는데 현재는 이제 7만 2천 대, 7만 4천 대 정도가 2천 대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택시 11,800대, 그러니까 한 12,000대를 줄이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법도 바뀌게 돼가지고요. 아마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할 것 같은데
실은 이게 문제가 근데 그렇게 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택시를 줄이려면은 그 줄이는 택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걸 이제 감차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예. 이 감차 보상금 액수가 또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개인 택시 하는 기사분들 아시겠지만 프리미엄이 뭐 과거에는 억대도 했다는데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택시는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인데 이 이제 프리미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감차를 그렇죠. 하려면. 예. 그럼 예산을 또 해야 챙겨야 되고 과연 이 돈으로 또 기존의 이 택시 소유주나 이 기사분들이 나는 관패소라고 실제로 면허를 반납하고 이 감차에 이 동의를 할지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연구 결과도 그랬고요. 서울 시내 기준으로만 보면은 택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규모 구조조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또 당위성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돈 때문에.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제가 앞서도 이민 얘기 잠깐 오늘 방송 초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계층 중심으로 이 북유럽 붐이 일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일부 계층 중심이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핀란드식 교육이나 스웨덴풍 가구, 스칸디나비아 인테리어 이런 말들이 낯설지 않게 됐는데요.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민 문의까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죠. 자,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북유럽 신드롬, 그 배경 무엇인지 김민주 리더 컨설팅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네. 예. 근데요, 지금 이제 북유럽, 우리가 북유럽 하면 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예. 지금 현재 북유럽 국가 하면 5개 국가인데요. 예.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스칸디나비아 국가라고 그래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조그만 나라 덴마크 이렇게 3개국을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핀란드하고 요즘 화산 계속 터지고 있는 아이슬란드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5개 국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얘기하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덴마크 땅이기 때문에 북유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북유럽 열풍, 이게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혹은 아주 나이 먹어서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시작이 돼서 그 가구나 뭐 이런 정도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부분에서 시작됐는데 네. 지금은 정말 우리 온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다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알던 이제 뭐 안데르센 그런 문학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덴마크 사람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전시전 하고 있는 뭉크, 예. 그리고 우리 노래로 잘 알고 있는 아바 같은 음악, 아, 맞아요. 그리고 또 입센이라고 또 인형의 집이라고 하시죠? 네. 그런 뭐 하여튼 문학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은 뭐 영화 그리고 북유럽 스릴러, 뭐 뮤지컬, 뭐 이렇게 이제 문화 전반으로 확산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스웨덴이나 이런 덴마크의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맥주나 뭐 그런 통신 회사, 뭐 패션 회사들 그래서 더욱더 많이 확산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와서는 이제 그게 여행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행이 이제 조금 더 진행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민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강남의 신사동 이런 데 가면 그 북유럽 뭐 디자인 소품이나 그런 문구점, 패션 매장, 카페 이런 것들 정말 이제 많이 생겼고요. 또 이제 백화점에서도 그 사람들의 그 북유럽 열풍을 이제 인식을 해서 그런 북유럽 브랜드 같은 거 이런 거 판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은 물가가 비싼데.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여행 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북유럽 열풍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가면 서유럽에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나 독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넘치면 남유럽,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데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생기면 이제 폴란드나 뭐 체코 같은 동유럽으로 가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북유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물가가 비싸기도 하고 북유럽에서 잘 몰라서 안 갔는데 이제는 그런 그 관심이 계속 확장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북유럽 열풍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이유는 그 진정한 선진국이 북유럽이다라는 거 그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1인당 소득, 뭐 복지, 뭐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런 투명성, 뭐 윤리성, 뭐 남녀 평등, 뭐 반부패, 뭐 행복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요. 알고 보면 이미 북유럽에 대한 열풍이 이제 그 전부터 외국에서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뭐 6, 7년 전에 나왔던 영화 카모메 식당이라고 아시는지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일본 영화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아줌마 한 분이 핀란드 헬싱키에 가서 맞습니다. 이제 식당을 열고 거기서 예. 생긴 일을 다룬 건데 예, 예. 그것 때문에 일본 아줌마들 사이에서 그 핀란드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그런 패키지 여행 상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요즘 와서 독일에서도 그 북유럽 패션 이런 것들 인기 끌고 있고요. 그 북유럽 요리하면 우리가 뭐 보통 생각 못 하는데 덴마크가 특히 요리로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북유럽 음식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 2008년 이후에 이제 세계 경기 불황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북유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도 잘 되고 그런 행복도도 계속 높아가지고 예. 영국 같은 데서는 왜 북유럽이 이렇게 잘 나가는지 이런 특집 기사도 내고 그러면서 하여튼 선진국 사이에서도 북유럽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컨설팅 전문가신데요, 김 네. 대표님이. 전문가로서 북유럽을 평가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원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사회, 문화, 환경, 이런 이제 외부 환경들이 어떻게 기업이나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매크로 마케팅, 뭐 거시 마케팅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 북유럽이 이제 눈에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삶의 질이나 행복도, 뭐 국가 경쟁력 이런 데서 항상 1위부터 5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유럽 같은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북유럽 이야기를 썼고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뭐 이제 가구, 패션,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뭐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속에 이제 문화적인 유전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밈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나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제도 이런 내부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책을 쓰기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북유럽 같은 국가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봤는데 쓰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될 수 없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된 이유는 국민하고 정부하고 기업 간의 그 신뢰도 있잖아요. 예. 그게 북유럽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낮아서 예. 이게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지금 현재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사회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사회자본이 우리나라 너무 취약하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 부부들 이민 가고 싶어하는 모양이에요, 북유럽으로? 네네, 지금 뭐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사회적 함의, 이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민이 늘어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스웨덴이 좋아서 아까 제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로는 스웨덴은 스웨덴대로 그냥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에 불만을 느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경우 이제 그게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왜 요즘 뭐가 싸서 특히 더 그러기도 하지만 과로하면서 일은 하지만 행복도는 낮고 그렇죠. 또 빈부격차 이게 이제 갈수록 심해진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녀 평등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유리천장 많이 있고 또 조직이기주의 이런 거 굉장히 많아서 지금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우리나라 현상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 그거하고 스웨덴 그 자체가 또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이유,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이민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수요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 학위 받을 때까지 한 10년 동안 독일에서 살았는데, 제가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머리가 나빠서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 나라 사람으로 살면은 참 좋은데, 외국인으로서, 이민 가면 외국인이 아니다. 천만에요. 피부 색깔이 다른데요, 뭐. 네. 그러니까 그 이민을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사실 이민을 가셔도 평생 외국인 대접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리천정이죠, 진짜. 그 사회 가면 더 유리천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드 앤 리더 컨설팅 김민주 대표였습니다.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한 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 시네마인 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관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K6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모르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요즘 너무 무거운 소식들만 있죠. 그래서 시네마인 뉴스에서만이라도 이번 주에는 좀 볼만한 영화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화평론가에 대부시죠.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여름 극장가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뭐 계약 이제 했고요. 다음 주에 계약이죠, 네. 전. 예. 네, 계약가는 그렇지만. 네, 해적 벌써 계약이네, 같은 영화를 벌써. 보는 그 관객들은 이제 청소년 관객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여름 시즌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피로감이 있었죠, 사실은. 명량이 뭐 1600만 넘고, 해적도 예. 지금 뭐 700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아주 소수의 작품이 극장가를 거의 주도했기 때문에 그 관객들의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또 이렇게 주목받는 영화들 보면 한국 영화가 아니라 외국 영화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대기했던 작품이 너무 많고요. 어제 가장 잘 된 영화가 재난 영화였습니다. 인투 더 스톰이라는 영화고요. 예.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그 슈퍼 토네이도가 몰아닥치고 토네이도 때문에 겪게 되는 재난 영화거든요. 늘 이제 이런 영화는 사실은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그 규모 때문에, 재난의 규모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얘기 때문에, 휴먼 드라마 때문에, 네.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또, 계속 영화가 만들어질수록 그 과학적인 그런 그 스토리가 조금씩 진화하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도 사실은, 영화를 만든 스티븐 코일 감독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시즌 시리즈 영화를 많이 만든 그런 감독이고요. 여기 주연했던 사라 웨인 칼리즈라는 여배우는 여러분들 프리즌 브레이크라든가 예. 네, 워킹 데드 그렇죠. 미국 드라마에서 미드에서 나왔던 배우여서 아마 그렇게 친숙해서 어저께 10만 가까운 관객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이번 주말까지 약 60만 정도 50만에서 60만 사이 관객을 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살짝 비밀을 가르쳐드리면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이 관객 수를 예상할 때 예. 첫 주말 곱하기 3 정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군요. 그러면 이제 첫 주말에 한 60만 정도, 50만 정도를 모았다 그러면 최종 스코어가 이제 150만 그 주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좀 피해 나갈 지금 그렇죠. 항상 말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요새 인기 있는 영화가 실제로 좀 의외의 작품이라는 얘기를 하죠? 비긴 어게인이라는 작품이 요즘 많이 오셨어요. 50만이 넘어갔는데. 글쎄요. 저도 놀랐어요. 네, 극장 수도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워낙 큰 영화에 가려져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관객들 역시 입소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관객분들이 갖고 있는 그 눈높이가 상당하다. 그리고 알아서 찾아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존 카니 감독이 만들었고, 존 카니 감독은 정말 정말 저예산 독립영화였는데 히트쳤던 원스를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원스가 음악영화였고요. 이번 그 비긴 어게인도 음악영화인데 원스가 저예산 독립영화였는데 성공한 작품이라면 그 성공한 그 자산을 가지고 이번 할리우드에서 만든 거죠. 영국 배우인 키라 나이틀리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요. 그다음에 마크 로팔로가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마룬5의 리드 보컬이 또 주연 배우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음악 영화가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세계를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만 한국 사람들 노래 굉장히 잘 부릅니다. 노래 잘 부른다는 얘기는 음주감으로 좋아하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음감이 발달해 있거든요. 음감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음악 영화를 즐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뮤지컬 굉장히 잘 되잖아요. 뮤지컬 잘 되는 만큼 영화에서도 뮤지컬 영화 잘 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앤 해서웨이 주연의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 500만 넘은 그런 작품이고요.
Searching for Sugarman, 물론 이제 관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단관 수준으로 개봉돼서 몇만을 모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 한 노동자 가수, 무명의 가수가 수십 년 만에 다시 한번 인기를 모으는 그런, 얘기를 그리고 있고, 아마 그런 음악이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어떤 좌절과 시련 이런 것들 다 뚫고 일어서는 한 뮤지션의 어떤 휴먼 스토리 또 그리고 음악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객들이 굉장히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 헤이즐이라는 작품도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본 티네이저 영화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시사회에서 살짝 놓치고 개봉하자마자 이제 극장을 가서 이제 영화를 봤었는데 제 주변에 정말 그 거짓말 아니고요. 앞뒤로 다 청소년들이었는데요. 또 거짓말도 아니고. 단속 나온 줄 알아. 글쎄요. 네, 그렇군요. 조심해야 되겠군요. 근데 정말 이것도 거짓말 아니고 제가 영화를 보다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휴지 주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한테는 손수건 주고요. 모르는 친구였는데 어린 친구들이 너무 울면서 영화를 보는 걸 보고 저는 이 영화 정말 슬픈 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했냐면 야, 이 영화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안녕 헤이즐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그리고 청소년 관객들 또 성인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역시 명량과 해적 등등의 영화에 가려서 제값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왜 이 영화가 인기를 모으냐면 영화 속에서 16살, 17살 이런 정도의 그 어린 소녀죠.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헤이즐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 죽어가고 있고요. 역시 또 골싸움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남자 친구를 만나서 어린 인생의 후반부를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내용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래 존 그린의 장편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고요. 원제는 The 14 Hour Stars입니다. 잘못은 우리 별에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못은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우리한테 있다. 뭐 이런 그렇군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추석이 또 대목 아니에요? 극장가로서는? 저희가 이제 추석, 설날, 또 여름 시즌,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대목 시즌 4개 있고요. 연말은 약간 아직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조금 차지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설날과 추석은 완벽하게 한국 영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들이 또 이제 기다리는 작품들이 있고요. 이번에 거의 그 작품 편수가 많습니다. 한국 영화는 물론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시는 송혜교, 강동원 주연의 두근두근 내 인생. 일찍 나오는 졸업증 그렇죠, 네. 어린이 얘기라고 그러던데. 많은 사람들이 또 누선을 자극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타짜 속편이 나옵니다. 타짜 신의 손인데 속편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왔다 갔죠. 메간 폭스가 어저께 간 걸로 제가 엊그저께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닌자 터틀 어메이징 뮤턴트 저는 사실은 보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은 그런 영화입니다만 아니 근데 이게 옛날에 닌자 거북이라고 그러던데 이제 영어로 닌자 터틀이라고 그래요. 제목이 전부 영어입니다. 닌자 터틀 어메이징 뮤턴트. 네. 그러니까 놀랄만한 그런 돌연변이 괴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역시 그 추석 연휴 시즌에 한가위 연휴 시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다. 볼 영화가 없다 했을 때 이제 보는 영화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루시라는 작품 있고요. 최민식 씨가 나오죠. 여기서 사실은 작은 역이 아닙니다. 스칼렛 요한슨하고 거의 대등한 역할로 나오고요. 아마 이 영화 감독이 릭 배송인데요. 릭 배송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전에 악역으로 게리 올드만을 썼다면 초창기 시절에 이번 루시를 통해서 악역으로 최민식 씨를 기용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릭 배송이 좀 공부를 좀 했구나. 과학적인 원리도 뇌과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뇌과학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존재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또 실존적 한계는 무엇인가, 뭐 이런 좀 철학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영화는 다 자신의 잣대로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흥미롭게 영화를 보실 수가 있고, 철학적 사고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액션 영화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즐겨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좀 층위가 넓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오랜만에 저희 릭배송이 택시 등등의 영화를 만들 때는 다시는 안 보리라. 이제 릭배송은 찾지 않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작품 이전에 전작이 사실은 그 홍콩 배우 양자경을 주연으로 내세운 아웅산 수치 여사 전기 영화 더 레이디였습니다. 그래서 릭배송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자기의 위치를 다시 좀 가다듬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 작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평가하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제가 비긴 어게인 곡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고 다시 상대방과 또는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고요. 한 번쯤 좌절을 겪었던 인생을 살면서 다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면서 자기 동의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싱크로율 100%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영화 중에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이라는 곡을 띄워드릴 건데요. 이게 살짝 꼬시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노래는 저희 프로그램 클로징 때 같이 듣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차 신품 살 때 요금전은,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품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품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긴 어게인의 수록곡이죠.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듣고 계신데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르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